윌리엄 비비의 심해 탐험. 미국의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윌리엄 비비는 1877년에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어요. 외동아들인 비비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요. 비비의 부모님은 비비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비비네 가족은 대도시 뉴욕을 떠나 뉴저지주의 시골 마을인 이스트 오렌지로 이사했어요. 새로 이사간 집 가까이에는 나지막한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었어요. 비비는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 동물들을 찾아다녔어요. 비비의 꿈은 동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지요. 비비는 모이칸족의 최후라는 책에 나오는 웅카스를 닮고 싶었어요. 아메리칸 인디언인 웅카스는 숲속에서 소리나지 않게 걸을 수 있었어요. 비비도 웅카스처럼 동물들이 눈치채지 않게 조용히 걷는 법을 연습했지요. 12살쯤 되자 비비는 숲을 소리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동물들이 오가는 길도 누구보다 잘 찾았지요. 비비는 특히 새를 좋아했어요. 화창한 가을날이면 비비는 어머니와 함께 철새세기를 했어요. 철새세기란 겨우내 지날 곳을 찾아 날아가는 철새들의 수를 종류별로 세어 오디본 협회에 알리는 일이에요. 오디본 협회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알려준 철새들의 수를 해마다 기록해 연구했어요. 새를 좋아한 비비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철새세기를 했지요. 비비의 방은 마치 조그만 자연사 박물관 같았어요. 비비가 숲에서 주운 새의 깃털이나 동물의 뼈를 소중히 모아 두었거든요. 죽은 새를 데려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간직한 박제로 만들기도 했어요. 새를 오랫동안 관찰하기 위해서였지요. 방 한쪽에는 물고기가 담긴 어항과 뱀을 기르는 상자도 있었어요. 곤충 표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숲에서 가져온 식물과 돌도 수북했지요. 어느 해 여름 아버지가 부모 잃은 새끼 올빼미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비비는 올빼미에게 모지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성스레 돌보았어요. 모지스는 비비가 숲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어요. 물론 그 이유는 비비와 달랐겠지요. 비비는 자신이 모은 것들을 보고 뿌듯한 마음으로 관찰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과학자가 되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낫다. 어느덧 18살이 된 비비는 동물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비비가 동물에 관해 쓴 글은 신문과 잡지에 실리곤 했지요. 1899년 비비는 뉴욕 동물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마치기도 전이었지요. 비비가 동물에 대해 잘 아는 것을 알아본 뉴욕 동물원장이 일자리를 준 거예요. 비비는 동물원의 새들을 돌보고 새로운 종류의 새를 들여왔어요. 얼마 뒤 비비는 뉴욕 동물학회의 회원이 되어 탐험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만 해도 지구에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이 많았어요. 비비는 세계 곳곳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알려지지 않은 동물들이 얼마나 많을지 무척 궁금했어요. 비비는 희귀한 새와 동물을 찾아 멕시코와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 위험하고 외딴 곳을 두루 탐험했어요. 새로운 동물을 발견하면 비비는 밀림 속에 숨어서 동물들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동물을 박물관이나 동물원에 데려가서 살펴보는 그 동안의 방법과는 달랐지요. 밀림에서 지내며 동물을 관찰하다 보면 힘들고 위험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동물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었지요. 비비를 따라 동물들의 자연 속 생활을 지켜보며 연구하는 생태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어요. 탐험에서 돌아온 비비는 밀림에서 관찰한 동물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비비의 책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비비는 탐험가로 유명해졌어요. 덕분에 비비는 또 다른 탐험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책을 읽고 감동받은 한 부자가 비비에게 실험실이 딸린 크다란 전기선 아르크투루스호를 빌려줬거든요. 1925년에 비비는 아르크투루스호를 타고 남아메리카의 갈라파고스 제도로 떠났어요.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이 탐험한 곳으로 유명한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특이한 새와 파충류들이 많이 살았어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비비는 바다 이구아나 같은 독특한 동물들을 마음껏 관찰했어요. 공기통과 연결된 모자를 쓰고 바닷속에도 들어가 보았지요. 바닷속에는 비비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고기, 산호, 말미잘 등이 살고 있었어요. 신비하고 아름다운 바다에 사로잡힌 비비는 바닷속을 좀 더 탐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비는 머뮤다 제도로 자리를 옮겨 바다 탐험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깊은 바닷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비비는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그물로 잡아 올려 연구했어요. 비비는 밀림에서처럼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서 바다 동물들을 관찰하고 싶었어요. 바다 동물은 그물에 잡혀 물 위로 끌려 나오는 동안 죽어버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1928년에 비비는 오티스 바턴이라는 기술자와 함께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는 탈 것을 만들기로 했어요. 바턴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생각에 비비만큼이나 덜 떴어요. 비비와 바턴은 배와 연결해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는 동그란 잠수함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았어요. 잠수함의 이름은 베시스피어로 지었어요. 베시스피어는 그리스어로 깊고 둥글다는 뜻이었지요. 비비와 바튼은 바닷속 탐험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때까지 수심 160m 아래로 내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비비와 바튼은 그보다 훨씬 더 아래까지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마침내 베시스피어호가 만들어졌어요. 무게 2.5톤의 벽 두께가 3.8cm나 되는 강철 잠수함이었어요. 비비와 바턴은 베시스피어호만 바닷속으로 여러 번 내려보았어요. 사람이 타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잠수 연습이었지요. 한 번은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베시스피어호에 바닷물이 잔뜩
차 있었어요. 잠수함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비비와 바턴이 잠수함에 탔다면 큰일 날 뻔 했지요. 그때 갑자기 뚜껑이 총알처럼 튕겨나가며 물이 뿜어져 나왔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1930년 6월부터 비비와 바튼은 베시스피오호를 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1934년 8월 15일에 마침내 두 사람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어요. 비비와 바튼이 동그란 잠수함 안에 끼어앉자 사람들이 출렁이는 대서양 위로 베시스피오호를 내렸어요. 비비가 헤드셋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줄을 내려주세요. 베시스피오호는 낯선 세상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물거품이 그치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어요. 햇빛이 굵은 줄기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속은 마치 크다란 성당 안처럼 웅장했어요. 머리 위에서는 바닷물이 마법의 양탄자처럼 출렁거렸어요. 비비의 눈앞에 살아 숨쉬는 바다가 펼쳐졌어요. 오징어와 물고기들이 작은 새우와 조개를 잡아먹고 새우와 조개들은 훨씬 더 작은 플랑크톤을 먹었어요. 베시스피오호는 바다 밑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밝고 따뜻한 세상을 지나자 밤처럼 깜깜하고 얼어붙은 듯 차가운 바다가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던 비비가 깜짝 놀라 숨을 멈추었어요. 어둠 속에서 몸 길이가 6m도 넘는 거대한 동물이 미끄러지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비비도 바턴도 이 수수께끼의 바다 동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탐험을 계속했어요. 비비는 베시스피오호에 연결된 줄이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바다 밑으로 900m쯤 내려가자 마치 우주가 펼쳐진 것 같았어요. 칠흑처럼 깜깜한 물속에서 희한하고 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지요. 밀림에 들어가 동물을 관찰했던 것처럼 비비는 직접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 바다 생물을 연구한 최초의 과학자였어요. 그 후로도 비비는 자연 속에 파묻혀 동물을 관찰하며 지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의 손길이 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해 많은 식물과 동물의 생활이 위험하게 되었지요. 비비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요. 할아버지가 된 비비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새를 다시 연구하기로 했어요. 72살의 비비는 카리브해의 그리니다드 섬에 연구소를 차렸어요. 때때로 어린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밀림에서 찾은 것을 가지고 비비의 연구소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비비와 이야기를 나누며 탐험에 대한 열정과 자연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배웠지요.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 직접 깊은 밀림과 바다를 탐험한 윌리엄 비비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